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이어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테마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첫 번째 테마 오픈합니다. 네, 이스타항공 재매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지만 쌍방울과 하림이 가장 대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는데 현재도 한번 볼까요? 쌍방울의 경우에는 현재 14%, 하림의 경우에는 1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한다면 2천억 원을 얘네가 또 받들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특히나 쌍방울과 하림 두 회사 모두 다 항공 경영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노사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차장님은 어디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예, 우선 이스타항공이 매력적인 매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력적인 매물이면은 돈 잘 벌고 기업 회생까지 안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은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공사들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취약해졌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두 개의 기업 쪽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일 것 같아요. 결국 최근에 정부의 정책적인 내용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일부 국가들과의 협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백신 맞은 사람들, 음성 확인된 사람들 격리 없이 여행 보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항공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져 나가면서 두 개의 기업들이 좀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하림이 좋은가 쌍방울이 좋은가만을 생각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타항공이 과연 매력적인 매물인 것인가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일단 그냥 매각을 했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서 일단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또 수혜주를 찾거나 좀 옥석을 가리거나 해봐야 될 텐데 차장님은 어느 종목에 조금 더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라든지 어느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이 인수 요소를 가지고 과연 주가가 더 올라갈지 정말 인수를 했던 승자가 주가가 정말 쏘아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두 개의 기업 중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기업은 사실 하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M&A를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의 인수 의지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수 의지라는 것은 사실 오너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외형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현금성 자산 이러한 부분들일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러한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 쌍방울 위쪽에 있는 광림이라는 회사와 하림 쪽에 놓여져 있는 전체 이제 하림 쪽에 대한 회사의 비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매출액 규모라든지 아니면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림이 조금 더 우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림 쪽에서 얼마나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하림의 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회사에 대한 경영 능력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됐는데 둘 다 항공업 안 했는데 무슨 경영 능력이냐. 하림 쪽은 회사를 살려본 경험이 있죠. 페노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페노션은 특히 해운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공 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객 운송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게 아니죠. 해운 항공 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화물 쪽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물류 쪽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것을 살려냈던 경험이 있는 회사인 하림 쪽의 관심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의 지금 현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흐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림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붙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4,350원 정도를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매각 가격을 높게 써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빠르면 21일쯤에 윤곽이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장님은 일단은 할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말아라라고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를 잡아주시기보다는 손절 가격을 4,350원으로 짧게 잡아주셨으니까 혹시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열어봅니다. 노마스크 시대 기대감에 더 예뻐질 수 있을까요? 차장님 혹시 마스크를 벗는다면 네.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 저는 뭐 하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네. 마스크 벗고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스크가 네. 좀 답답하게 느껴지긴 해요. 맞아요. 또 날까지 더워지니까 마스크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오늘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친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한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근데 사실 우리가 바깥 생활을 하려면 일단 예쁘게 꾸미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미용 관련주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피부 미용 관련주라면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겠고 요즘 네. 들어서는 임플란트 관련주도 좀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피부 미용 쪽의 노마스크 시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렸던 보복 소비들이 좀 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백신 맞으면서 노마스크 시대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마스크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맞아요.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마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화장품 업종군들이 아닐까라는 네. 판단이 드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미용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피부 미용 관련주들, 사실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라 보톡스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미용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을 좀 골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결국 이제 피부 미용 쪽에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릴 기업은 클래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슈링크 회사요? 네. 사실 네. 이 기업 저는 이 피부 미용 이런 거 잘 안 받아봐서 네. 잘 모르는데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앵커분들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모르는데요. 네. 예, 클래시스가 그만큼 저는 많은 분들이 안다라는 얘기는 네. 이 회사가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것을 웬만한 여성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가요?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시는데요. 이 클래시스라는 회사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슈링크라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슈링크 외에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있지만은 병의원 그리고 에스테틱 그리고 개인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세분화해서 주요 미용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병의원 쪽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은 점차 B2C 쪽 같은 경우도 확대를 시켜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국내 쪽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부 미용기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만 많이 쓰일 것 같은데 해외 쪽 수출력도 가져가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이 회사의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소모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의 확대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의료기기를 팔아놓고 거기서 매출액이 더 발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의료기기를 새로 팔 때까지 매출액이 제한적인데 기기를 매년 사는 기업들이 생기지는 않겠죠.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계속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의 부품,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소모품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익률적인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클래시스의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형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원래 이 하나만으로 얼굴 전체를 해줬는데 최근 네네. 들어서 CF에도 진출을 이제 했더라고요. 클래시스가. 네. 그러면 얼굴, 뭐 눈, 목 따로따로 다 만드는 거 보면 이제 소모품 판매를 늘리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좀 담아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클래시스 이렇게 오늘의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혹시 이 종목 오늘도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네, 좋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주가 차트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지난 고점이 1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좀 돌파시키면서 2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14,7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 목표가 2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14,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마기꾼이라고 해서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피부 미용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주도 관심이 많으시겠죠.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오늘의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갈테마가라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